서정화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서울대병원에 계시고 오늘 강의해 주실 20분 동안 강의해 주실 내용은 Non-Pharmacological CNS Depression and Digital Anesthetics by Sensory and Brainwave Entrainment라는 주제입니다. 2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연결을 하면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학대학 마취통증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서정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슬리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CNS 디프레션을 유발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마취제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혼자 어떤 사람이 각성을 할 때 그 생기는 메커니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템에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것들이 탈라무스나 콜텍스로 각성 신호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를 주로 분비하는 프로브레인을 억제해주고 또 오렉신 같은 것들을 이제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어센딩 어라우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잠을 잘 때는 요거랑 좀 반대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흥분성, 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프로브레인에서 그 가바나 갈라닌 같은 이제 그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고 이것들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각성시키는 브레인스템을 억제하고 오렉신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CNS를 디프레션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각성으로 일어나는 쪽과 슬리프로 일어나는 쪽이 어떤 밸런스를 이루면서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성과 수면에 대한 이제 플립플랍 스위치 티어리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을 자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브레인에 있는 뉴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억제되어 있는 CNS 디프레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잠 같은 경우는 가역적으로 자연적으로 CNS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일리버서블 하면 사실 그거는 코마나 병적인 상태인 거고 가역적인 거죠. 근데 마취도 기본적으로 수면이랑 비슷하게 CNS 디프레션이 일어나지만 잠과 좀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CNS 디프레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바 같은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를 항진시키고 이런 기전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CNS 디프레션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마커 이제 뇌파가 되고 우리가 막 집중을 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뉴런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뉴런에서 나오는 이 신경 그 전기적 자극이 빠른 신호를 보내서 좀 빠른 뇌파가 나오게 되고 CNS 디프레션 상태에서는 좀 느린 프리퀀시가 낮은 그런 뇌파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뇌파 같은 거는 이제 뉴런의 어떤 이제 커넥티비티로 인해서 액티비티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인데 어떤 특정 자극을 주면 이런 뉴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자극에 동조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가지고 어떤 특정 주파수에 자극을 주면 그 주파수와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런 걸 프리퀀시 팔로우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프리퀀시 팔로우 리스판스가 더 강화되면 심지어 프리퀀시만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위상 자체도 거의 일치해지는 페이지 락킹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런 뇌파를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현상들은 옛날부터 이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두 개의 자극이 동조화가 되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흔한 텀은 아니지만 인트레인먼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좀 명확할 때입니다. 어떤 싱크로는 두 개의 자극이 그냥 동조화되는 거고 인트레인먼트는 어떤 자극을 포획시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인트레인먼트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자극들은 뭐 전기나 자기력이나 혹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인트레인먼트라는 개념은 주로 뇌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센서리 인트레인먼트라 브레인 인트레인먼트는 거의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브레인웨이브 인트레인먼트를 통해서 실제로 뇌파가 인트레인먼트가 일어나는가 이런 연구들은 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극들 중에서 전기 자극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 한 14명 정도를 10Hz 정도 되는 이건 알파 영역대인데 그런 전기 자극을 줬을 때 30분 정도 줬을 때 실제로 브레인 웨이브가 인트레먼트가 되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에서는 쉔 자극, 아무런 그냥 장착은 하지만 자극을 주지 않는 걸 줬을 때는 파리에토 오시피탈 콜텍스에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가 원래 알파 웨이브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항진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그 브레인 웨이브의 파워가 보이는 반면에 10Hz 정도 되는 전기 자극을 주면 그쪽 영역대가 많이 항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자극을 안 주면 쉔 자극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알파 영역대 정도의 파워가 보이는데 이런 10Hz 정도로 주면 그게 항진되면서 그 자극을 멈춰도 30분 후에 멈춰도 레지듀얼 이펙트가 남아 있는 그런 브레인 웨이브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 브레인 웨이브를 인트레인먼트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브레인 웨이브 인트레인먼트 됐을 때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생체 반응이 나올 것인가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브레인 웨이브만 바뀌고 그냥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연구들을 좀 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극을 줬을 때 브레인먼트 인트레인먼트 되면서 실제로 CNS 디프레션 효과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본 연구이고 이거는 디프레시브 디소더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분 정도 10Hz 정도로 자기력을 주었을 때 수면의 퀄리티가 좋아지는지를 본 겁니다. 21명 정도 했는데 이 점수는 PSQI 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아지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이걸 서브 그룹으로 했을 때도 여자나 50세 이상이나 혹은 좀 디프레션이 심한 경우 혹은 약물에 잘 반응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남자나 50세 이하나 혹은 디프레션 정도가 좀 덜한 경우 그다음에 약물에 별로 반응 안 했던 그런 서브 그룹에서는 슬리피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드도 좋아지는지 이거는 이제 PHQ-9이라는 스코어로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점수가 낮아지면 좋아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무드가 이제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무드는 서브 그룹에 상관없이 대부분 서브 그룹에서 다 무드가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질과 무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대부분 서브 그룹에서 전체적으로도 대부분 서브 그룹에서도 상관관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력이 어떤 슬립 퀄리티를 좋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무드를 좋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CNS 디프레션 이펙트가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죠. 그런 자극들 중에서 이제 청각 자극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이제 칵테일 파티라고 하면 3-4명이 이렇게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다른 그룹에 있는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쪽 다른 그룹에서 어떤 자기 이름이 딱 나오면 그거는 이제 딱 들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청각 자극은 그래서 이제 셀렉티브 어테션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극인데요. 그래 이런 걸 이제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청각 자극은 셀렉티브 어테션을 가지고 있는 자극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청각 자극은 계속 수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극이 생기면 그거는 우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청각 신경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 혹은 심지어 의식이 저하되었을 때 좀 졸릴 때 이럴 때도 청각 자극은 계속 수용된다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취처럼 약간 CNS 디프레션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었을 때 그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좀 간단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환자가 전신마취에서 깨울 때 환자분 눈 떠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홍길동님 눈 떠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칵테일 파티 이펙트 같은 경우로 인해서 환자를 더 어텐션 시켜가지고 리커버리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각군이 50명 정도로 한 군에서는 헤드폰을 씌우고 각 환자의 그 이름을 다 녹음해가지고 뭐 홍길동님 눈 떠보세요라고 하고 대조군에서는 그냥 환자분 눈 떠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청각자극을 준 거죠. 환자가 깨려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취과에서 리커버리 타임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마취 심도를 측정하는 비스 같은 게 60점 이상으로 올라갈 때라든지 환자 반응에서 눈을 뜬다라든지 혹은 에어웨이를 이제 리무브를 한다든지 그런 속도를 했을 때 비스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는 속도에는 이제 차이가 없었지만 아이 오프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에어웨이를 빼는 그런 속도에는 이제 더 빠른
한 이름을 부르면서 깼을 때 나빠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죠. 이건 이제 마취 상태에서 CNS 디프레션은 대인 상태에서 이제 칵테일 파티 이펙트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간접적인 지표가 되고요. 우리가 마취를 깰 때는 보통 혈압도 오르고 하트레이트도 오르는데 양군에서 깰 때 혈압은 차이가 없었지만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부르는 군에서 더 빨라가지고 정말 리커버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리커버리 효능도 좀 증가시켜 준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 청각 자극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귀에서 보통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요. 처음에 브레인스템에서 코클리아 뉴클레우스로 이제 수용이 되면 그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폰스에 있는 슈페리어 올베럴 컴플렉스에서 이제 조합이 되고 서메이션이 돼가지고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드브레인에 있는 인피리어 콜리쿨스를 거쳐가지고 탈라무스에 있는 메디큘라 제니큘레이터,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콜텍스에 있는 청각 피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청각 자극을 실제로 내가 이걸 듣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 잘 없지만 양쪽 귀에 다른 소리를 섞이지 않고 들려줄 수도 있거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코클리아 뉴클라스 레벨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만 슈피리어 올리바레 컴플렉스 레벨에서는 그게 서메이션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쭉쭉 어센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200Hz, 210Hz 소리도 인지를 하지만 그 차이만큼의 10Hz의 어떤 자극도 외부에는 없지만 내 속에서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바이노럴 빛이라고 그러고, 이게 외부에 없고 브레인 자체에서 생기는 자극이기 때문에 브레인웨이브 인트레인먼트를 잘 시켜주는 자극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각 자극은 CNS 디프레션 상태도 수용이 되기 때문에 마취 영역에서 좀 이용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관련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당일 수술을 하는 환자에서 되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불안할 텐데 수술하기 전에 그런 환자에게 이제 바이노럴 빛을 들려줬을 때랑 안 들려줬을 때 약간 불안을 감소시키는지 그런 걸 본 겁니다. 한 30분 정도 들려줬는데요. 한 군은 이제 슬로우 웨이브의 바이노럴 빛을 들려주고 한 군은 그런 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한 군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주는, 그게 아무 소리 안 들려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마취할 때 세팅인데, 그래서 이제 불안 점수 같은 걸 측정을 해봤을 때 바이노럴 빛을 들려준 군에서 불안 점수가 이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환자는 불안해져서 그런 불안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런 불안 점수가 높아지는 환자의 수도 바이노럴 빛을 들려준 군에서 더 적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노럴 사운드나 빛이 어떤 이제 앵지올라이티, 항불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이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거는 이제 소아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거는 허니아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전신 마취는 아니고 코달 블락이라고 그쪽 수술 부위를 마취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데이션을 시키는 프로포폴러 세데이션을 시키는 그런 세팅에서 한 군에서는 바이노럴 빛과 또 더해가지고 시각 자극까지 같이 로우 프리퀀시로 자극을 주고 한 군에서는 그냥 안 주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세데이션에 필요한 프로포폴의 용량이 그런 자극을 준 군에서 감소하는 걸 보였죠. 이건 세데이션이 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애드온을 했을 때 된 거니까 이건 세데이티브 스페어링 이펙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팀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건 우리 지금 전신 마취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프로포폴인데요. 프로포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 마취할 때 어느 정도 용량을 쓰게 되는데 바이노럴 빛을 같이 프로포폴 같이 투여를 했을 때 그런 프로포폴 용량이 감소를 하는지를 이제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취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비스 스코어도 있고 혹은 반응이 없어지는 뭐 우리의 어떤 버발 코맨드에 반응이 없어지는 그런 임상 지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노럴 빛과 프로포폴을 같이 적용한 군에서 그냥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고 프로포폴만 적용한 군에 비해서 블라인드를 하고 측정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없어지는 인덕션에 도입되는 그 포폴의 용량이 감소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죠. 이거는 뭐 환자 체중이나 이런 걸로 보정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보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아나스테틱 스페어링 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알고리즘을 전시마취 인덕션에 국한돼서 했던 연구이고, 뭐 이런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프로토콜이나 세팅 같은 게 이제 정리가는 되어 있지 않고 결과들이 막 나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이런 연구들을 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취의 페이지나 인덕션이나 마취 유지 상태랄지 아니면 이게 정맥 마취나 흡입 마취일 때랄지 혹은 전신 마취나 아니면 세데이션 같은 약간 약한 마취 상태일지 아니면 어떤 전신 마취나 아니면 스파이널 에피두랄 같은 거 유락시알 마취일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팅에서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 팩터 남자 여자 혹은 올드에이지 소아 이런 데서도 이제 효과가 좀 다르게 나올 여지가 있고 혹은 또 수술의 강도나 종류 마이너 수술이나 메이저 수술에서도 있어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세팅에서 좀 광범위하게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잠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가역적으로 CNS 디프레션 이펙트, CNS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고 마취는 약물을 이용해서 가역적으로 CNS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거고 이런 CNS 디프레션이 일어났을 때 특징적인 바이오마커는 로우 프리퀀시의 뇌파가 보인다는 것이고 이런 브레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브레인 웨이브 인트레이먼트를 통해 가지고 동조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동조화를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극은 뭐 전기, 자기력, 청각, 시각 등등이 있고 이런 동조화를 시키면 그게 맞는 어떤 생체 반응도 일부 유도된다는 게 좀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청각 자극 같은 경우는 다른 자극과 다르게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CNS 디프레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용되는 이제 자극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청각 자극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바이노럴 빛이 좀 연구가 이제 되어 있고 이 바이노럴 빛을 마취 영역에서 적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게 항불안 효과나 세데이티브 스페럴 이펙트나 마취제 감소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게 더 나아가지고 비약물적으로 CNS 디프레션 효과를 내서 임상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디지털 마취제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되려면 좀 여러 가지 세팅에서 더 공고한 에비던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의응답하기요. 디스커션. 네, 서정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마취, 선생님 전공에 따른 마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청중들이 상용화나 사업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회사를 슬리피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는 양질의 수면에 관한 그런 뭐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신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아마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슬리피에서 지금 첫 번째 아이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아까 여기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약물적인 마취 효과를 내는 기술과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임상에 쓰일 만큼 강력한 기술은 아직까지는 개발했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마취제를 소량을 쓰면 그게 강력한 수면제와 비슷한 효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프로포폴을 아주 소량만 주면 대부분 사람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훨씬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좀 더 가볍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웰리스의 어떤 수면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CNS 디프레션이라는 방향성에서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점점 고도화해서 마취의 영역에까지 의료기기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슬리피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 게 프로포폴 잠을 못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이 아무래도 뭐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계통으로 취급이 돼서 불법 같은 그래서 뭐 여러 기업 총수들도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디지털이라든지 약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질의 잠을 제공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선생님 전공이 그 브레인 웨이브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사업화 측면에서는 아마 그 최근에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의 어떤
머리를 좋게 한다든지 뭐 이런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주로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의 이제 로우 프리퀀시의 브레인 웨이브 인트레인먼트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 프리퀀시의 브레인 웨이브 인트레인먼트의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마 오실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각성이나 집중력 향상 쪽으로 이제 작용한다라고. 그러니까 디프레시브 무드의 어떤 질환을 좀 개선해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막 어떤 이게 약간 사자 느낌으로 이게 완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그렇게 다발적으로 연구를 하고 뭐 그렇게 증명을 하면서 또 이제 어필을 할 생각은 사실은 별로 없고 저는 분명히 그런 그 하이 프리퀀시 인터넷부터도 분명히 어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를 더 살려가지고 더 디프레션 쪽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아까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턴온되면 가바나 갈라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익사이토토리는 모노아민하고 글루타메이트인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MSG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들어간 중국 음식을 먹으면은 식곤증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글루타메이트가 잠을 유도하는 그런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MSG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 하고 지금 서 교수께서 해부학적으로 보여주신 excitatory 시그널 중에 글루타메이트가 있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가 되게 간단하게 어떤 이 패스웨이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마취 쪽에서 어떤 그 리커버리나 그 디프레션 쪽을 설명할 때는 글루타메이트는 익사이테이토리 쪽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식품이나 이런 게 대해서 그렇게 좀 졸음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50대 50은 아니고 약간 이제 어떤 그 하나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약간 양쪽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글루타메이트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지금 청중들께서는 서정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마치 인듀스 안에 도움을 주는 뭔가 이게 오디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수면의 질을 좋게 하고 쉽게 수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머누버가 없을까라고 상당히 귀를 쫑긋하고 계셨을 텐데 현재 저도 오늘 새벽 일을 좀 늦게 하다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새벽 2시에 스틸록스 반알 먹고 잤거든요. 그냥 11시쯤 하면은 잘 자는데 일을 좀 늦게 뭐 문수님 논문 좀 쓰고 하면은 그걸 넘기면은 잠이 안 와서 결국 스틸록스 반알을 먹게 되는데 제가 멜라토닌을 많이 처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이 선생님 이야기 남았습니다 하면 초록색 이야기 남아 있는 거죠. 항상 서카디엔이에요. 근육장에서 나는 멜라토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한 3, 4개월 계속 정시에 저녁 10시에 먹고 하면은 몇 달 되면은 멜라토닌의 바이오 사이클이 딱 픽스가 돼 가지고 쭉 올라가면 잠이 오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잠이 깨고 그럴 겁니다 했는데 환자들 이야기는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제 그만 주세요라고 하거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디 뭐 광고 보니까 지금 나온 멜라토닌은 전부 다 불쉿, 효과 없다. 왜냐? 멜라토닌이 지금 나오는 것도 보통 이 래피드 릴리즈라서 쭉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엔도지너스 멜라토닌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하고는 사이클이 다르다. 그래서 듀얼 액션, 그러니까 rapid하고 slow release 폼이 combined된 complicated, complex 멜라토닌을 쓰게 되면은 네이트 멜라토닌과 커브가 비슷하니까 효과가 있다. 라는 또 약쟁이들의 또 뭐 근기식
약장이들이 또 광고도 막 범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언저리에 서 교수님은 지금 불면증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뭐 좀 있는 지식이 있으면 멜라토닌에 관해서라든지 또는 스틸록스를 대체할 만한 뭐 디바이스, 수면 유도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잠깐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수면이 이게 큰 페인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해결책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 건데요. 멜라토닌도 교수님처럼 좀 효능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제 주위에는 또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하고 또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효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 스틸록스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효능이 있는 수면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딱 어떤 만병통치약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IV 라인을 갖고 있고 프로포폴을 갖고 있고 프로포폴 10에서 20mg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대부분을 그냥 잠재울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 컨셉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 보자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인 거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디지털이든 약물이든 어떤 약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많은 약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대부분 사람을 잠재울 수 있는 약은 기술이나 약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런 약들이 되게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좀 자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어떤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개선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런 말 듣고자 우리가 질문한 거 아니고 바른 생활 하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알고 네. 있으니까. 따라서 서 교수께서는 앞으로 할 일이 물론 마취 관계되는 프로포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 정말 요 디바이스 가지고 스틸록스나 멜라토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조금 개발하면은 대박이 터질 겁니다. 제가 훈수를 한 개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